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OTA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댓글들을 많이 보고 있고, 거의 댓글들에는 거의 대부분 답글을 이렇게 대댓글을 다는 편인데, 그 와중에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고, 몇 번의 이렇게 답변을 드렸음에도 비슷한 질문들이나 비슷한 논쟁거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오닉5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혹은 테슬라의 업데이트에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OTA가 이렇게 좋다, OTA가 없었으면 어땠을 뻔했냐, OTA가 있어야만 한다, 전기차의 꽃은 OTA다 라는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OTA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OTA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양날의 검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OTA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추후에 업데이트로서 수정을 할 수도 있는 반면에, 추후에 새로운 문제거리가 오픈될 수도 있다라는, 심지어는 헬게이트가 열릴 수도 있는 양날의 검 같은 존재예요. OTA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죠.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보면 역기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OTA의 역기능에 대한 부분. 자, 일단 OTA가 무엇이냐? 오버 더 에어, 오버 디 에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 에어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나왔던 얘기냐 하면, 예전에 핸드폰이 피처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플립폰, PCS,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핸드폰이라고 얘기하는 그 폴더폰 같은 그 옛날 폰에 OTA 기능이 후반쯤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죠. 제대로 된 OTA는 어떻게 보면은 애플 3G, 3GS 이런 때부터 이제 슬슬 생겨나기 시작했고, 보통은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이 꽤 옛날부터, 저 대학교 다니던 시절이었으니까 한 2002년, 2001년도 이때도 펌웨어 업데이트라는 건 존재를 했었어요. 심지어 저 2000년대 초반에 아이리버에서 그때 당시에 MP3를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없던 기능이 생겨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적이 기억날 정도니까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기는 해요. 근데 그 펌웨어 업데이트를 USB나 유선으로 연결하지 않고 이렇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신호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업데이트를 한다는 뜻으로 오버 더 에어, 오버 디 에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이제 OTA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OTA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차량에 최초로, 거의 최초로 적용한 차량이 테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OTA라고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께서 테슬라가 OTA의 전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요. OTA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OTA로 업데이트,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도 OTA인 거고요. 기능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 차량에 그냥 일반적인 기능이 없던 게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의 양, 혹은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동성, 이런 부분들도 OTA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이제 통합해가지고 전파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뜻의 OTA. 조금 말이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러면 저는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냐면, OTA의 역기능, OTA의 순기능만 얘기를 하고 OTA가 모든 것이 다 정답이다라는 OTA 만물설, 저는 이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그냥 혼자 생각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 OTA 만물설을 저한테 억지로 주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져서 최근에 불편해요. 어떤 부분이 불편하냐, 최근에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에 이제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최소한 테슬라의 공식적인 상담원 분이라면 그런 오피셜한 정보를 유저한테 전해줘야 될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OTA를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최적화가 될 것입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모델 S, 제가 MCU2로 하드웨어를 업데이트를 받기 전에 소프트웨어적으로 MCU1을 굉장히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쓸 수 있는 마지막 업데이트가 있을 거니까 기다려봐라, 나 한 번만 믿어달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이 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절대 이번에 나오는 업데이트는 진짜로 그 기능이 들어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했는데 만약에 그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저는 그냥 약속이 그냥 안 지켜진 거, 이렇게 끝나요? 보통 안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테슬라가 잘못되고 있는 것에 왜 이렇게 관대하신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그걸 다 봐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조건 내가 잘못했대.
가끔 그런 거 들으면은 약간 이게 지금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학교 다닐 때 누가 때렸어. 나를 때렸어. 근데 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누가 저 때렸어요 이랬는데 야 너 왜 일루고 지랄이야? 너 일로 나와! 그래갖고 막 혼을 내는 거야. 그럼 나는 괴롭힘을 당했는데 일렀는데 내가 혼난 거야. 딱 그런 꼴인 것 같아요. 느낌이 테슬라에서 잘못을 했지, 테슬라에서 약속을 안 지켰고 테슬라에서 문제가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왜 테슬라의 문제점을 굳이 말씀하십니까? 왜 테슬라의 문제점을 다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당신은 그렇게 깨끗하세요? 뭐 그리고 MCU2라도 교체해주는 게 어딥니까? 다른 회사들은 해주지도 않는데 테슬라는 이런 걸 해주기 때문에 좋은 회사야. 나 이런 얘기 들으면 할 말이 겁내 많은데 말을 아낄게요. 다른 회사들이 OTA를 통해서 욕을 먹지 않는 이유나 다른 회사의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건 다른 회사들은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버그를 양산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은 추후에 없던 기능이 생겨날 거라는 기대조차 우리한테 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 차량을 구입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이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 회사가 이런 기능이 없는데 나중에 새로운 기능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라는 굉장히 막연한 기대 심리를 저희한테 부여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들을 이제 저는 다 믿지는 않죠. 이제는 다 믿지는 않는데 전 초창기 때 테슬라 초창기 때만 해도 전 진짜 그걸 많이 믿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처럼 그렇게 믿을까봐 저는 그게 걱정돼가지고 이런 버그나 문제점이나 OTA에 대한 문제점 혹은 하드웨어의 디버깅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리포팅을 하는 이유가 저처럼 이걸 맹목적으로 혹은 저처럼 이렇게 초반에 꽤 테슬라가 저한테 준 초창기의 믿음 때문에 저처럼 믿을까 봐서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옛날에 무서울 정도로 오토파일럿을 믿기도 했었고요. 왜냐면 진짜로 그렇게 믿게끔 광고를 하거든. FSD라는 말을 쓰고 풀 셀프 드라이빙 캐퍼시티든 캐퍼시티가 안 들어가 있든 풀 셀프 드라이빙이 들어가게 되면 풀로 셀프로 드라이빙을 한다는 뜻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글을 써놓고도 이걸 믿는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맨날 그렇게 난리들을 쳐요. 제가 그래가지고 테슬라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딱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테슬라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테슬라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하는데 테슬라를 갖다가 욕한다고 난리들을 친다니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거꾸로 테슬라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건 둘째로 차치하고 OTA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없던 기능이 생기는 것도 좋지만 없던 버그가 생겨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OTA가 엄청 좋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없는 기능이 생긴다는 거는요, 없는 버그, 없던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생각을 많이 안 하실 수밖에 없죠. 안 하시더라고요. 진짜 안 하실 수밖에 없죠. 왜냐면 겪지 않았으니까. 그죠? 겪지 않았으니까. 본인이 겪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나는 겪어가지고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쓰고 있는데 왜 너만 그런 문제가 생겨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에서 범죄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각해보면은 한 2%? 5%? 뭐 이래요. 그럼 2%, 5%는 굉장히 적은 확률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에 노출된 사람을 너가 잘못해가지고 범죄에 노출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범죄를 한 사람을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작은 확률에 당첨이 된 것이 되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작은 확률에 문제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사람이 어떤 일들이 터진다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터지는 것을 갖다가 왜 너만 그런 게 터져? 그러면서 문제를 나한테 전가를 시키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OTA 같은 경우에 그거예요. 갑자기 나는 그냥 없던 기능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 혹은 OTA가 버그가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이미 알았어. 그런데 나한테 보내준 그 업데이트 파일을 미리 알 수 있게끔이라도 해주든가요. 내가 이번에 받을 버전이 뭐 예를 들어 2.0인데 그 2.0에는 어떤 버그를 수정했고 어떤 없는 기능이 추가가 됐으니까 너가 이것에 대해서 필요하면 받아라, 혹은 필요하지 않으면 받지 마라,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차는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적인 부분, 업데이트가 되는 요소에 대해서 훨씬 더 면밀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냥 폰 들고 다니다가 폰이 벽돌이 되면 그냥 안 쓰면 되고 전화를 안 하면 되죠. 물론 불편하지만 차에 대해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안전에 노출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핸드폰은 막말로 얘기해서 벽돌이 되면 그냥 갖다 버리고 새로 하나 사도 돼. 진짜 막말로 얘기하면. 근데 내가 만약에 차를 타고 가다가 생각지도 않던, 나는 정말 알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했던 그런 버그가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돼서 없던 문제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나한테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만약에 진짜 큰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지냔 말이에요. 테슬라가 책임을 져야겠죠. 테슬라가 그 업데이트 파일을 뿌린 장본이니까. 그리고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봤잖아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테슬라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 아니 누가 업데이트를 다 받으래? 업데이트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선택권을 줬잖아. 업데이트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게 선택권을 줬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게 무슨 논리로 이따위로 얘기를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를 알려줘야 내가 선택을 할지 말지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차량에 어떤 계속 자잘한 잔 버그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고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보통 업데이트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는 뭐냐면은 업데이트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게 해놨는데 왜 업데이트를 받아놓고 난리니. 아, 나 진짜 이게 말이 통하는 사람들인가 싶어요. 나 진짜.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나 어떤 차량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차량들이나 그 브랜드를 좋아하고 옹호하는 그런 입장 같은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그 문제 때문에 진짜로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사람들한테 욕을 한다니까요. 웃기고 앉아있어요 진짜. 당신들이 만약에 그 버그나 그런 위험에 노출이 돼가지고 진짜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당신한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허허허 우리 테슬라니까 우리 일론 형님이 아하 다 뜻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허허허 이러고 앉아있겠다. 참도 참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테슬라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테슬라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리포팅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런 리포팅을 다시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최근에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게 타고 있는데 새로 차량을 받으신 분들 중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도와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해요. 이런 얘기를 좀 제발 공론화시켜서, 나는 아무리 테슬라에다가 내가 얘기를 해도 답이 없다. 나는 그냥 일개 유저고 그냥 차를 산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제발 울트라비니군 너라도 영상으로 좀 공론화를 시켜달라. 문제를 제기시켜달라.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공론화를 시켜야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울분을 좀 털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 제 리퍼럴 코드를 통해서 구입하신 분들의 얘기를 어떻게 제가 무시를 합니까?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다시 테슬라에 대한 문제점, 문제 제기, 하드웨어적이든 소프트웨어적이든 OTA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거예요. 소프트웨어적인 OTA가 얼마나 문제점을 새로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자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냥 OTA가 돼서 무조건적으로 좋아, 이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단적인 예로 팬텀 브레이킹 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원래 없던 현상이었어요. 그냥 약간 오토파일럿 자체가 약간 어설플지언정 조금 애매하다 싶을 정도로 현대나 BMW의 주행보조 장치보다 약간 더 차선을 잘 물고 가는 정도? 그 정도였을 때는 팬텀 브레이킹이라는 현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테슬라에서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 자체를 엄청나게 강화시키면서 앞차와의 간격 조정이라든지 차가 끼어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고 예민하게 만들면서 벌어지는 이 현상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없던 기능이 생긴 거고 없던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같은 기능과 같은 버그가 추가된 거예요. 그리고 블루투스 버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최근에도 발생을 또 하더라고요. 블루투스가 어떤 부분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면 꼭 블루투스 버그가 가끔 일어날 때가 있어요. 지금도 가끔 보면요, 깜빡이를 이렇게 넣잖아요. 깜빡이를 넣었다가 깜빡이를 딱 이렇게 풀려고 딱 안 풀리지. 지금 봐봐, 안 풀린다니까요. 이제 풀린다. 자 봐요, 다시 올렸죠? 안 풀리잖아요. 이거 봐요. 이게 깜빡이가 이것도 설명을 해드려야 돼. 자, 깜빡이 이렇게 넣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소프트 깜빡이를 반대로 살짝 딱 하면은 원래 꺼져야 돼요. 이거 봐요.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잖아요. 이거 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꺼진다? 이거 영상으로 찍어야겠다. 이거를 아무리 말로 해도 믿지를 않아요. 자, 제가 지금 깜빡이를 켰죠? 깜빡이를 켰죠? 근데 내렸죠? 깜빡이 꺼지나요? 안 꺼지죠? 근데 또 한 번 내릴게요. 또 한 번 내리면 꺼지죠? 이런다니까요. 깜빡이를 킨 상태에서 소프트 깜빡이를 살짝 반대로 내렸어. 계속 켜져 있다니까요. 또 다시 내려볼게요. 또 안 꺼지죠? 이제 꺼지죠? 이게 버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는 테슬라가요, 이런 자잘한 버그들 때문에 페일세이프라고 아시죠? 페일세이프가 뭐냐면 실패했을 경우에도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만드는 보안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페일세이프예요. 예를 들어서 전원이 나가더라도 비상 깜빡이는 꼭 켜지게 무조건 해준다든지, 아니면 전원 버튼이 다 내려가더라도 물리적인 와이어 형식으로 문이 열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페일세이프예요. 근데 이렇게 중앙 컨트롤 집약 형식의 이런 차량들은요, 중간에서 어떤 총체적 문제로 오류가 일어났을 경우에 페일세이프라는 자체가, 명제가 성립 자체가 되질 않는다니까요. 뇌가 고장났는데 손이 어떻게 움직이냔 말이에요. OTA가 만물이 아니에요. 만능이 아니라고요. OTA 만물설을 좀 제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한번 OTA 때문에 무지하게 한번 불편을 겪지 않았으면서 겪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어이가 없고, 제가 뭐 테슬라계 무슨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테슬라를 타면 무슨 뭐 항상 문제가 생겨? 제가 주변에 테슬라 오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테슬라 오너분들께서 저랑 비슷한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제기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 제기에 대해서 피로함을 느낀다고요, 사람이.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리퍼럴 코드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구입한 사람이 거의 7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저 때문에 테슬라를 구입했다고요. 저는 그 부분 때문에라도 테슬라로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제가 테슬라 때문에 돈 거의 한 달에 10만원 20만원도 못 벌어요.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테슬라에 관련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수익을 나중에 한번 공개를 쭉 한번 해드릴게요. 뭐 언젠가 뭐 기회가 되면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로 돈 벌자고 이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테슬라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문제를 누구한테 알려드려야 됩니까? 저를 통해서 테슬라를 구입한 사람들한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갖다가 그냥 너무 다큐멘터리식으로 영상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아무도 안 볼 거란 말이야.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패스해 주시면 돼요. 안 보시면 되니까. 저 때문에 테슬라를 구입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불편을 겪을까봐 테슬라에 관련된 불편한 영상들을 만들고 있는 건데,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테슬라에서 문제점이 있는 버전을 배포시키지 않거나 충분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난 이후에 업데이트를 배포해라 라는 얘기를 저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 많고, OTA가 마치 만능인 것 마냥, 만물설인 것 마냥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모델 S 관련된 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모델 X에 관련된 부분에 또 문제가 있었는데, 이 오너분들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원래 예전에 하셨었는데, 제가 채널이 너무 어두워지는 것 같고, 너무 테슬라에 관련된 부분을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분이 제 리퍼럴 코드를 쓰신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도와드리지는 못할 망정 외면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로서도 참 난감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떤 문제점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점, 하드웨어적 문제점, 차량을 인수받았을 때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저도 나름대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이제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걸로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하시면 정말 말도 안 돼요. 한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들어가는 노고, 편집 시간, 시간적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환산하면요, 테슬라 영상을 보통 찍게 되면 보통 10,000명 정도 보시는데 10,000원도 안 나와요. 9,800원, 막 7,000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넌 7,000원이라도 벌지 않느냐, 왜 이렇게 얘기하시면 전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OTA는 만물이 아니고 없던 버그를 양산할 수도 있는 역기능도 포함된 신기능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요.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영상과 밝은 영상으로 돌아오고 싶지만요, 혹시나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한 리포팅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퍼럴 코드를 써서 테슬라를 구입해 주신 여러분들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부분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도 있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한 책임 또한 굉장히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찍으려고 이렇게 깜빡이를 넣었어요. 깜빡이를 넣었죠. 내렸는데 분명히 안 꺼졌죠. 봐요, 또 안 꺼졌죠. 이제 꺼졌죠. 근데 왼쪽을 넣잖아요.
아주 살짝만 올려도 바로 꺼집니다. 자, 봐요. 여기서 우회전을 이제 넣었어요. 내려볼게요. 꺼지죠? 이게 봐요. 오른쪽 깜빡이 켰잖아요. 지금 또 안 꺼지죠? 분명히 내렸는데. 이게 발생 빈도가 랜덤하기 때문에 증명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지 않으면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해내기가 어려워요. 지금 다행히 지금 차가 거의 없는 도로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고 이런 것에 대해서 리포팅을 해줄 수 있는 거지. 봐요. 이제 왼쪽은 엄청나게 잘 돼요. 살짝만 올려도 바로 꺼집니다. 바로 꺼지죠? 왼쪽 살짝만 올려도 꺼지죠? 근데 오른쪽은 또 꺼지네? 이런다니까요. 아, 진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조작하고 계신 게 아니라 진짜로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 조작에 대해서. 깜빡이 조작에 대한 미스에 대한 업데이트 오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제가 리포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이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지 굉장히 궁금하네요.